기한 밤 다 새고 동이 도온다. 장막을 걷어라 잠을 깨요라. 오 태양이 솟는다 붉은 태양이 이 땅을 밝히려 광명이 온다. 새벽의 노래. 이 길지 않은 한 편의 시에 최후의 순간까지 민족의 태양만을 우러러 따른 신념의 인간 리동규 동지의 한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리동규 동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20여 년 전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 대학 연역 소개실에서 리동규 동지의 영적 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대학 시절의 리동규 동지의 생애와 창작 활동에 대한 학위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그 후 기자로 사업하는 지난 12여 년간 역사의 이끼 속에 묻혀있던 전승 세대들의 위훈을 모두 찾아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 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배울 때마다 리동규 동지의 위훈에 대해서, 그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준 위대한 태양의 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해방 전 서울의 극빈한 가정에서 출생한 리동규 동지는 소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지만 13살에 벌써 동요 무산자 아리랑의 발표로 당시 문단의 파문을 일으킨 재능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 후 카푸 작가로 활약한 그는 카푸 사건으로 수년간의 옥살이를 했지만 반일 애국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반일 계몽운동과 역사 소설 창작으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견고히 항거에 나섰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8.15 해방도 감옥에서 맞이했습니다. 당시 저의 아버지는 홍명희, 리국노 선생님들과 함께 김일성 장군 환영 준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보사 집필을 하면서 위대한 스님께서 하루빨리 서울에 오실 것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였습니다. 서울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날, 장백서 밝아온 독립의 소광, 삼천리 강터를 밝게 비친다는 시, 우리의 노래로 환희를 터쳤던 리동규 동지. 좌절과 실패에 몸부림치던 그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북으로 들어갈 것을 분연히 결심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진보적 작가들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환영할 것이며 그들과 선을 맞잡고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우리 당을 찾아오려고 하는 덕모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자들의 행위는 두말할 것 없이 반당적 행위라고 규탄하시면서 그 덕모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로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환영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이 책은 리동규 동지의 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장편 실화 조국과 영생입니다. 이 실화의 필자는 바로 리동규 동지의 증손녀인 함흥사범대학 교원 오향림 동무였습니다. 증손녀가 쓴 증조 할아버지의 투쟁 이야기. 이 장편 실화에는 리동규 동지를 안아준 그 품이 얼마나 따사로웠는지, 태양의 품에서 간직한 그의 신념이 어떤 것이었는지 실감 있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증조 할아버지가 위대한 수련님의 품을 찾아온 때로부터 우리 가문의 사대가 흘렀다. 그 기나긴 세월, 우리 자손들의 가슴 속에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신념을 걸음마다 새겨준 것은 바로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수령님의 품에 안기던 그 순간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젊은 분이 현관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었다. 바로 그 분이 전설적 위인으로 그 조남만 익히 들어오던 해방년에 리동규가 서울역에서 일일 천추로 학수고대하던 유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그의 가장 가까이에서 새 삶의 첫 자옥을 뗀 리동규 동지. 그가 옮기는 내 자욱자욱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고 새 조선의 일꾼으로 자라는 성장의 걸음걸음이었고, 위대한 태양을 모신 새 나라의 벅찬 현실을 가슴 터지게 체험하는 격동과 환희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1946년 10월) 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동규 동지에게 북조선 통신사 창립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때 대한 중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독립국가로 되자면 나라의 먹거리이며 귀인 통신기관이 있어야 하겠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고, 지금 북조선 통신사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돼서 움직이고 있지만 잘 진척되지 않고 있어 이 일을 동무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뜨겁게 결시하셨습니다. 그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동규 동지를 자주 곁에도 불러주시고 수시로 전화로도 찾으시어 새 나라의 통신사가 진정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우리 당과 인민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신사로 창설되도록 커다란 심려를 다 바치시었습니다. 지난날 국권을 통째로 강탈당하고도 자그마한 지면에 시일야 방송 대곡이나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인민.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아 그 인민이 세계를 향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당당히 울리게 되었습니다. 새 조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신사의 창립. 이것은 해방된 새 조선이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임을 온 세상에 자랑 높이 선언하는 역사의 사변이었습니다. 하기에 리동규 동지는 통신사 창립준비위원회 성원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역사의 증견자들이다, 김일성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새 나라의 통신사를 창립하여 조선의 목소리를 온 세상에 자랑 높이 울리자고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언제나 각별한 정과 변함없는 신임을 베풀어 주시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리동규 동지는 당에서 맡겨주는 그 어떤 중임도 막힘없이 감당해내는 유능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 삶에 대한 시, 이것은 그대로 시였고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동규 동지는 사업이 분망한 속에서도 창작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해방 후 평양에 와서 당중앙위원회와 중요 국가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사업하다 보니 현역작가 생활을 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많은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었고 개인 작품집까지 발행할 수 있었는지 작품을 쓰면서 이 점이 제일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완성하면서 증조 할아버지의 그 불같은 창작적 열정과 작가적 성장의 걸음걸음에 깃든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 가슴 뜨겁게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1947년 4월 2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가 리기영, 조기춘 선생들과 함께 증조 할아버지도 저택에 불러주시었다. 그날 작가들은 수령님께 항일무장투쟁 시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간절히 정을 올리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무려 12시간 동안이나 작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었다. 12시간. 인간의 생활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2시간의 분분초초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랑이 그리도 뜨거우신 위대한 태양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새겨안는 영광과 매혹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일찍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백두의 설한풍을 헤쳐오신 거룩한 그 영상. 조국 해방이라는 거룩한 업적을 이룩하시고도 동지들을 먼저 내세우시며 희생된 전우들 생각에 눈물 지우시는 위대한 인간. 수령님을 우러르는 이동규 동지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분이시야말로 우리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이 분을 영원히 모시고 따르는 길에 조국의 양양한 전도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 내 한생 쓰리라. 위대한 인간, 위대한 태양의 역사를. 이날의 이 감격을 반영한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항일 무장투쟁 주제의 첫 산문 작품인 단편 소설 함성이었고, 당시 투사신문에 연재된 이 소설은 사람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의 그 위대한 업적을 어찌 작은 단편에 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리동규 동지는 장편 서사시 백두산에 기초한 장편 소설 장백산을 구상하고 지필에 달라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낮과 밤이 따로 없었습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불을 지르라고 호령하시던 빨치산 김대장의 그 음성이 가슴을 울리고, 걸음걸음 사무쳐 오는 담대한 그 기상에 매혹되어 리동규 동지는 단숨에 소설의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정성을 담아 방대한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어 끝내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노래하는 장편 소설이 완성된 바로 그 새벽에 울린 전쟁의 포상. 그 순간은 작가 리동규 동지에게 있어서 신념은 무엇으로 증명돼야 하는가를 절감하게 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해방 소울의 전경은 흡사 불도간이 한 가지다. 거리에 곳곳에 나붙은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구호등, 사람들의 손과 손에서 집집의 창가들에서 열차게 나붙기는 공화국기들, 거리를 뒤덮은 공화국기와 꽃다발. 여기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점은 청년들의 단원열의이다. 참군은 애국이다. 청년들이여, 너도 나도 의용군이 되자. 어딜 가나 이 같은 열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새 세상으로 화한 해방 소울은 영영 끓고 있다. 조국 앞에 존망의 위기가 닥쳐왔던 1950년 가을, 조선인민군 종군 작가 리동규 동지는 적후 투쟁을 결심하고 후퇴 대열과 헤어져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돼서 후퇴의 길이 올랐던 리동규 동지가 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적부인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그때 후퇴길에 올랐던 리동규 동지는 당중앙위원회 한 일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일꾼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실한 당원들로 적후에 강력한 지하 전선을 펼칠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리동규 동지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준엄한 이 시각 내가 설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 리동규 동지는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그 일꾼이 적들과의 저우전에서 희생되다 나니 리동규 동지의 소식은 그 어디에도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당의 요직에 잠입했던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은 리동규 동지의 행방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게 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출신의 유명한 작가 리동규가 분명 적에게 투항변절했을 것이라고 떠버리며 그의 정치적 생명까지 농락하려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뜻 그를 보증해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리동규 동지의 충실성을 변함없이 믿으시고 그의 가족들을 따뜻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전후에 리동규 동지의 네 아들 모두는 대학을 졸업했으며 맏아들 리경구 동지는 당의 믿음 속에 오랜 기간 대외 사업 부문에서 우리 국가의 대외적 고리를 높이는 데 적극 기여했습니다. 당의 사랑이 뜨거울수록 자식들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진정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40년이 흐른 1993년 3월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 동지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필한 도서 신념과 나의 한생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리동규 동지의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리산에서 싸울 때도 지리산 인민유격대에는 종군 작가가 한 동지 있었다. 이곳에 와서야 나는 그 작가가 해방 전에는 가푸문학에도 참가했고 해방 후에는 서울에서의 문필 활동에 이어 평양에 들어와 사범대학 강좌장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소설을 창작한 리동규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종군 작가로 남진대우를 따라 나갔다가 전략적 일시적 후퇴 시기에 지리산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지리산에서 리동규 동지의 활동은 조선중앙통신사 본사와의 교신을 통해 받은 평양 소식을 담아 조선중앙통신을 적후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한편 지리산 인민유격대의 전투 성과들을 지체 없이 평양으로 송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구름 탈에 치는 전선을 넘어 끝없이 이어진 평양과 지리산과의 교신. 그 전파를 타고 최고사령부 보도와 전선과 후방의 투쟁 성과들이 연이어 싸우는 남녘의 인민들에게 전해졌고 그 전파를 통해 리동규 동지와 무전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세 차례 감사 전문도 받아 안았습니다. 그 전문들을 받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며 감격의 눈물 짓던 리동규 동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리인모 동지는 자주 회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날리는 전파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평양과 이어진 지리산의 명줄을 끊어버리려는 적들의 발악도 더욱 극심해졌고 그러하여 이들의 심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1952년 4월 20일) 우리 중앙통신사 당시 무선부에서는 리동규 동지가 지리산에서 보내는 공개 무전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결심이었습니다. 지금 적들은 포위망을 접히고 있다. 우리는 최후를 맞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연락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기계를 파괴하고 원수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김일성 장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저녁이면 아이들마다 랑랑이 그리는 소리. 김일성 장군님 안겨주시고 김정숙 여사님 꾸려주신 은정의 보금자리 행복의 여람. 따스한 그 품에서 이내 몸 자랐구나.
이제는 성매고 나선 지도 온 2년 가까이. 그런들 어떠하랴? 내 맘속의 고향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거늘. 최후의 승리 향해 구람없이 용감하게 돌진하리니 원수와의 판각이 결정해서 이 한 몸 한 발의 총탄으로 발사된데도 이 한 몸 한 개의 폭탄으로 장렬한데도 내 정령 유한 없으리. 1946년 6월 15일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북행길을 오를 때도 태양을 노래한 리동규 동지. 그는 1952년 4월 20일 최후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태양을 노래했습니다. (2013년 7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영웅홀에 리동규 동지의 자료도 전시하여 그가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리동규 동지는 가족들에게 사진도 한 장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리동규 동지의 사진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다행히도 작가 동맹에 집체 사진이 하나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체 사진에서 그의 모습을 확대한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열사는 비록 한 장의 사진도 혈육들에게 남기지 못했지만 당에서는 그의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되찾아 주었고 그들 모두를 훌륭히 키워 조국 앞에 떳떳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영웅열사의 녹, 일편단심 태양만을 따른 그의 신념이 혁명의 바통, 애국의 바통으로 꿋꿋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국 영웅 리동규 동지.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4년밖에 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4년은 내 한생에 영원한 신념을 새겨주었다. 태양을 향하여 변함없는 그 신념으로 하여 나의 삶은 영생한다.